전 시간에 그 버터플라이 차트, 막대 그래프를 이용한 버터플라이 차트를 그려봤고요. 색깔별로 왼쪽은, 회색이 있는 왼쪽은 비수도권의 월별 매출 합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수도권의 월별 매출액 합계를 계산해서 그렸어요. 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그 트릭을 사용한 게 뭐였었냐면, 수도권에서는 매출 금액을 양수로 생각해서 더하기를 해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리자. 이렇게 했었던 거고, 비수도권에서는 금액을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음수들을 더해주게 되면 음수 쪽으로 막대가 길어질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매출을 더하는 걸로 해서 그 막대를 그리자. 그런 트릭을 썼었어요. 음. 그래서 이 가운데를 보시면 가운데가 0이에요. 가운데가 0이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쪽, 음수 쪽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막대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 트릭을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양수, 음수, 양쪽 방향으로 그려지기 위해서. 근데 실제 매출액은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표시를 할 때는 양수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블에서 여기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에 서식을 수정을 했었어요.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블에 세일즈 어, 수도권,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서 여기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서식 창이 열려요. 서식 창이 열리는데 우리가 수정한 부분은 제가 요 부분을 못 봤는데 여기에 축하고 패널하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패널은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패널, 안쪽에 있는 부분이 패널, 축은 요 바깥쪽에 그려진 게 축이에요. 네. 저희가 아까 수정했었던 부분은 패널에서 수정을 했었던 거예요. 패널에서 숫자를 사용자 지정 부분을 보시면 사용자 지정 부분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그리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앞쪽에 붙여서 그리고 뭐 천 단위나 킬로, 밀리언, 빌리언 이런 단위는 붙이지 않고 이런 얘가 그 사용자 지정 형식이었었어요. 어, 그리고 그 밑에 사용자 지정 여기를 하게 되면 음, 지금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까 그 의미예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세미콜론 오른쪽은 양수를 표시하는 방법, 세미콜론 왼쪽은 음수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숫자 보세요. 숫자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천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양수는 별다른 기호 없고 음수 쪽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 여기 패널에 숫자들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바꾼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기호. 이거를 빼버렸죠. 요거를 빼버리니까 자, 옆에 패널 부분 볼까요? 패널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여기가 바뀐 거죠, 사실은. 네.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만 빠져 있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패널에서 이제 여기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적용이 돼요. 패널에서 숫자 형식을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축이 있죠. 여기 축. 이 축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0M, 그러니까 180 밀리언, 200 밀리언, 220 밀리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음수가 없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 요거는 수균이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여기 축이라고 하는 걸 하시면 돼요. 이게 축에 있는 그 레이블을 수정하시는 방식이에요. 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눈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어, 축에 있는 눈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에서는 요 눈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컬럼에서는 여기 있는 눈금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
여기가, 숫자 형식이죠. 숫자 형식이고, 사용자 지정 한번 클릭해 볼까요? 사용자 지정의 기본값은요. 지정의 기본값은 소수점은 두 자리까지, 음수는 마이너스 기호를 앞에 붙여서. 마이너스 기호를 뒤쪽에 붙이는 것도 있어요. 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은 마이너스 기호를 앞에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 킬로, 그 다음에 밀리언, 빌리언, 이런 거는 안 붙여서. 이게 기본 형식, 사용자 지정의 기본 형식이에요. 자,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하니까 밑에 볼까요? 밑에가 이렇게 보이죠. 눈금 부분 보시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표시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천자리마다 그 구분자 쉼표가 들어가 있고요. 음수 쪽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양수 쪽에는 기호 없고, 음수 쪽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이거를 여기에서 소수 자릿수 줄여볼게요.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서 0으로. 0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점 00이라고 표시가 되던 부분들이 사라졌죠. 점 00이라고 하던 부분들이 사라졌고, 여기에서 만약에 괄호 요거를 선택해 볼까요? 요걸 선택하시면 어떻게 돼요? 음수는 괄호로 표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괄호가 있는 것 자체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놔둘게요. 자동으로 놔두면 여기 보시면 그냥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게 기본값이니까. 기본값이니까. 그 다음에 숫자를 전부 다 출력하는 거는 좀 너무 숫자 그 단위가 너무 크니까 여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100만 100만 단위 밀리언을 붙이도록 할게요. 밀리언을 붙이게 되면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180 밀리언, 마이너스 200 밀리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사용자 지정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사용자 지정 요렇게 표시를 했다는 내용이. 어, 잠시만요. 여기에 어, 지금 여기는 천자리 구분했다는 얘기고요. 천자리 구분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자리마다 천자리 구분했다는 얘기고, 여기 소수점 이하 숫자가 없으니까 소수점 표시 안 한다는 얘기고, 밀리언 붙인다는 얘기인데, 음수 부분이 없군요. 음수 부분이. 네. 아까 자동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동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세미콜론이. 앞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를 복사. 그리고 뒤쪽에 그대로 붙여넣기. 그러면 세미콜론 앞쪽은 양수를 표시하는 부분, 세미콜론 뒤쪽은 음수를 표시하는 부분.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이제 빠져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표시가 된 거를 보시면 음수 쪽도 양수 쪽이랑 똑같이 표시가 됐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예. 양수 쪽도 부호 없이, 음수 쪽도 부호 없이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기에서, 패널이 아니라 축에서 숫자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를 제가 못 봤네요. 네, 요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다 잘 보이시나요? 다 잘 보이세요? 음. 그래서 마치 나비의 그 날개처럼 양쪽으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그려져 있고, 매출이 그 안에 레이블로 들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기호는 표시하지 않아서 실제 매출 금액 양수인 것처럼 표시가 되게끔. 네. 양수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오른쪽도 양수, 왼쪽도 양수. 네, 그렇게 표시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갈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건데, 어, 이
전체 매출액, 수도권의 전체 매출액과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전체 매출액을 이 안에다 직접 써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요 막대 크기가 비교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그 매출의 비율이 서로 몇 퍼센트냐, 이거를 비교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수도권의 매출이 크냐, 비수도권의 매출이 크냐, 이거를 비교해 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뭐 4대 6이냐, 5대 5냐, 4대 6이냐, 뭐 7대 3이냐, 뭐 이런 비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면 이 안쪽에 레이블로 그 작성이 되어지는 숫자들은 그 퍼센티지로 표시를 하고 대신에 이 전체 숫자 실제 매출액은 이 막대 끝쪽에 실 매출액을 써보려고 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무엇을 응용할 거냐면 이중축 차트 하고요. 간트 차트를 이용을 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똑같은 그래프를 이거랑 똑같은 그래프를 음, 오른쪽 컬럼에다가 하나를 더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컬럼에 있는 합계 세일즈를 왼쪽으로 드래그 드랍.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사가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음. 지금 숫자가 안 이 옆에 숫자가 일부 빠져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레이블이 겹쳤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뭐 그 표시 형식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구성 비율로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바꾸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왼쪽 컬럼하고요, 오른쪽 컬럼, 두 개의 컬럼이 이렇게 생겼죠? 두 개의 차트가 생겼고, 똑같은 차트예요. 자, 오른쪽 차트 보겠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두 번째로 만든 거니까 여기 마크 부분을 보시면 마크가 위쪽에 있는 합계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합계겠죠. 그죠? 자, 여기를 막대가 아니라 간트 차트로 바꿔볼게요. 네. 자, 합계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중에서 밑에 거죠. 두 개 중에서 밑에 거가 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을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간트 차트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선만 보이는 거죠, 여기. 네. 여기는 5억 3,600만. 그 다음에 여기는 6억 1,300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막대가 아니라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간트 차트. 그리고 레이블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 합칠 거예요. 이중축을 해서 얘는 합칠 거고요. 자, 합치기 전에 우리가 여기는 그럼 실 매출액은 이 간트 차트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레이블에다가 실 매출액을 적을 필요는 없겠다. 우리 아까 여기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왼쪽 차트예요. 왼쪽 차트는 여기 마크 중에서 두 번째 요 가운데에 있는 합계죠. 가운데에 있는 합계고요. 레이블, 레이블의 계산 방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메뉴 찾으셨죠? 메뉴 찾으셨죠? 두 번째 합계 카드에서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게 T가 레이블이잖아요. 여기에 드랍다운 리스트. 자, 여기에 우리가 그 구성 비율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오전에 점심시간 직전에 했었던 거 있었을 거예요. 퀵 테이블 계산. 그죠? 퀵 테이블 계산, 그 다음에 구성 비율.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구성 비율을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 비율이 들어갔어요. 이제 비율이 들어갔죠. 여기 0.3, 0.34, 0.19, 0.2, 0.88, 0.5.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행 하나에서 여기를 100% 일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 30% 했으면 오른쪽은 70%.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비율은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구성 비율을 계산하는 걸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합계. 퀵 테이블 계산이 아니고요. 여기, 테이블 계산 편집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퀵 테이블 위에 보시면 테이블 계산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이블 계산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테이블 아래로라고 되어져 있군요. 자, 여기 특정 차원 선택하세요. 특정 차원 선택하시고요. 어, 자, 우리는 구성 비율을 어디에서만 구성 비율을 찾으시면 돼요? 그룹 안에서. 그죠? 그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 그룹 안에서 서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오더 데이트의 월을 빼버리세요. 오더 데이트의 월을 빼버리니까요. 빼버리니까 어? 6.9하고 7.9라고 나오나요? 잠시만요. 어? 이것도 이상한데? 구성 비율. 합계가 1.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 백분율, 백분율로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했더니 6.9, 7.9, 8,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것도 이상하다. 퀵 테이블 계산을 구성 비율이 맞는데, 그래서 구성 비율을 선택하는 게 맞고, 구성 비율이 30, 34, 19, 22.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고 테이블 계산 편집 옆으로 아래로 테이블 셀 점 차원 월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월을 제거하고 특정 차원으로 계산하겠다 를 해주면 지역만 선택하고 지역 그룹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월을 빼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표시를 해주면 요렇게 합쳤을 때 1.0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를 실수를 했을까요? 세일즈 합계가 들어갔고, 세일즈 합계가 들어갔고, 왼쪽, 오른쪽, 월, 같은 월 안에서만 이렇게 얘와 얘의 구성 비율을 계산하겠다. 서식 때문에, 이거는 서식의 문제도 아닌데, 6.9, 7.9.
9.9, 9.9. 네,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은요, 61388, 뭐, 이렇게 나가고요. 왼쪽은 아마 53613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지금 레이블이 보이진 않지만, 여기 계산된 거는, 그, 숫자가 표시될 때는 양수처럼 표시가 되지만, 그죠? 양수처럼 표시가 되지만, 우리가 막대를 그리기 위해서, 그죠? 막대를 그리기 위해서 그 음수로 그 표시한 그 트릭을 좀 썼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 표현 방식을 그 음수에서 마이너스 부분만 빼버린 걸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음수 때문에 비율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계산이 됐었던 거예요. 양수, 음수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양수가, 그 중에서 뭐 플러스 1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뭐 마이너스 1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뭐 이런 그 이상한 계산이 돼버린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레이블에 갖다 넣은 게 뭐였었냐면, 레이블에 갖다 넣은 게 합계 세일즈. 이 부분은 지금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수도권과 기타로, 그죠? 수도권과 기타로 세일즈를 집계하는 거를 그 레이블로 썼었잖아요. 그죠? 얘를 빼버리겠습니다. 레이블에서는 얘를 빼버릴게요. 레이블에서는 얘를 빼버리고, 막대 크기는 정확하게 지금 남아있죠. 막대 크기는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막대 크기는 정확하게 남아있고, 레이블에 수도권과 기타로 나눠진 세일즈를 레이블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세일즈 있죠. 그냥 양수로만 되어져 있는 세일즈, 판매액 있잖아요. 얘를 레이블로 가져가 보세요. 얘를 레이블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숫자 보세요. 여기 이거는 우리 간트 차트로 만들었던 그 숫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숫자 똑같죠? 53613 1333 133 61 388 305 61 388 305 똑같죠? 그죠? 네. 어, 비율을 계산하기 전에 양수, 음수 때문에 구성 비율 계산이 제대로 안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레이블 자체의 값도 전부 다 양수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레이블에 올려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음수로 만든 그 레이블을 넣지 말고 원래 세일즈를 레이블로 넣자. 이렇게 하면 실제 전부 다 값 자체가 그냥 양수인 값인 거예요. 양수인 값인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그 퀵테이블 계산을 구성 비율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퍼센트라고 보이죠? 1.9%, 2.2%, 1.2%, 1.38%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한 행에 두 개의 컬럼씩 12개의 행이 있으니까 전부 다 24개의 데이터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에서 여기는 1.9%, 2.2%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요 컬럼 두 개 안에서만 구성 비율을 계산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여기에서 계산 대상을 리전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리전 그룹으로만 선택하시면 왼쪽은 46.6%, 오른쪽은 53.3% 합쳐주면 100%. 맞죠? 그 다음에 2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2월 달 비수도권이 46.8%, 오른쪽이 53.12%, 두 개 합쳐주면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구성 비율 계산이
굉장히 엉뚱하게 나왔었던 이유가 여기 실제로 들어가 있는 값들이 음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 음수로 계산이 되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레이블에 들어가는 거를 다르게 수도권 값 기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값만 있는 걸로 레이블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만 이용하시는 거냐면 막대를 오른쪽 왼쪽 요렇게 그릴 때만 얘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레이블은 실제 숫자를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성 비율이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버터플라이 차트에서 그 구성 비율로 각각의 막대들을 구성 비율로 표시하는 거를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간트 차트가 그대로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 간트 차트를 왼쪽에다가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다가 붙이시는 방법은 여기 두 번째 여기에서 그 이중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이중축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에서는 이중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에 만든 거에서 이중축이 나타납니다. 이 이중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두 개가 합쳐져요. 두 개가 합쳐지는데 여기서도 그 두 개의 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세일즈 수도권 기타, 여기도 세일즈 수도권 기타. 근데 살짝 보시면 살짝 그 축이 동기화가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트 차트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보시면 간트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간트 차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달라진 거,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 간트 차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끝부분에다가 맞추시려면 그거는 다시 축 동기화라고 하는 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여기 없군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직접 축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축 동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 동기화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 간트 차트가 여기 딱 들어가요. 그 끝에 딱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간트 차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면은요. 요 간트 차트는 여기 있죠. 밑에 있는 게 간트 차트고요. 이 간트 차트에서의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죠. 색상을 한 가지 색상으로만 해버릴까요? 색상을, 네, 지금,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길게 표시가 되고 여기서는 회색으로 길게 표시가 됐어요. 뭐 색상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색상 클릭하셔가지고 색상 바꾸실 수 있으세요. 색상 편집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지금 색상표가 요렇게밖에 없는데 수도권 색상표 다른 네, 뭐 여기서 다른 것들이 있죠. 다른 색깔들이 있죠. 어, 수도권을 회색으로 할까요? 회색. 회색 계열들 중에서 뭐 이런 색깔, 진한 색깔. 그 다음에 기타도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어, 지금 간트 차트의 색상이 아니군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저는 간트 차트에 들어갈 요 막대 색깔만 바꾸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었어요. 요 색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드레스 리전이 이렇게 들어간 거군요. 일단 크기만 변경을 할게요. 여기서 이 간트 차트의 크기만 변경을 하시면 여기 선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표시가 된 부분들이 그 1월 달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매출액 합계가 몇 퍼센트를 차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지를
차트에 표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축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숫자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축들은 보기가 싫으시면 없애버릴 수가 있고요. 없애실 때에는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머리글 표시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 해제를 하시면 돼요. 여기도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오른쪽 클릭 머리글 표시라고 하는 거를 선택 해제를 하시게 되면 위쪽 아래쪽 축은 사라져요. 사라지. 왼쪽 축은 남겨뒀어요. 왼쪽 축은 남겨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몇 월 달인지는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남겨뒀어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의 축만 삭제를 했고요. 축만 삭제를 했고, 그 안에 표시가 되는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비율과 전체 매출액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죄송해요. 구성 비율 계산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수도, 그,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 파생 변수를 만들었었는데, 계산된 필드를 만들었었는데, 얘가 음수가 있는 것 때문에 구성 비율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됐었다. 요거, 저도 조금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레이블에 올리실 때 구성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 구성 비율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때 레이블에 올리실 때에는 실제 양수로만 되어져 있는 세일즈를 여기 레이블에다가 올리자. 아, 파생 변수가 아니라 세일즈를 레이블에 올리게 되면 그러면 실제 양수 값을 가지고서 왼쪽과 오른쪽 구성 비율을 계산할 수 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버터플라이 차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마무리를 짓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자, 시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하나 더 추가하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는 부분을 만들 겁니다.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는 부분을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 하면, 어떤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 하면, 전년도 대비 매출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려고 해요. 음.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리려고 하냐면, 지금 저희는 연도가 네 가지 연도가 있어요. 연도 잠깐 좀 볼까요? 오더 데이트를 행에다 넣어 보세요. 행에다 넣으시면 지금 매출이 2018년도 매출, 2019년도 매출, 2020년도 매출, 2021년도 매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사실 비슷한 거 있었죠. 차트 1번에도 있었고 차트 1번에 있었네요. 그죠? 음. 차트 1번 보시면 차트 1번에 2018년도 전체 매출이 어 얼마 일십 10만 100만 5억 8천 50억인가요? 네.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네. 2018년도 매출이 이렇게 되고요. 586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매출은 570 이렇게 나가요. 그죠? 매출이 줄었죠. 그죠? 매출이 줄었어요. 이거를 월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월별로. 여기서는 그냥 덩어리로 2018년도 전체 매출과 2019년도 전체 매출을 그냥 매출이 줄었다. 그냥 고객군별로는 홈 오피스도 줄었고, 그 다음에, 어, 기업 고객은 오히려 늘었네요. 그죠? 기업 고객은 늘었고, 그 다음에 개인 고객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었었는데, 이런 내용을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내용을 월별로, 어, 2018년도 1월 대비 2019년도 1월은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 대비 2019년도의 2월 매출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으면 이게 2018년도 이 위에다가 겹치게끔 그릴 거예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2019년도 매출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 겹쳐진 막대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매출이 는 거고요. 겹쳐진 막대가 안쪽에 있으면 매출이 줄어든 거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각 월별로 전년 대비 매출의 증감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막대 그래프 응용이고요. 이렇게 할까요? 막대 그래프 응용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여기서 전년은 2018년도로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월별 매출액 증감. 음.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월별로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다. 예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18년도 매출만, 자, 얘는 다시 열에서 이제 지워버릴게요. 열에서 제거를 하고, 2018년도 매출만 찾을 수 있는 함수와, 그 다음에 2019년도 매출만 찾을 수 있는 함수. 그래서 그런 함수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으면, 그 함수를 가지고서 막대 두 개를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듯 해요. 그래서, 자, 파생변수 두 개를 만드는 것까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파생 변수를 만드실 때는 오른쪽 클릭, 계산된 필드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계산 1번은 sales, 매출액인데, 언더스코어 2018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2018년도 매출이라는 의미로 좀 키워드릴까요? 계산된 필드 만들기 메뉴 들어간 거예요.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은 sales 언더스코어 2018년도로 했어요.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을 찾을 때 우린 이렇게 할 거예요. if 하면 되겠죠. 자, 연도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오더 데이트가 가지고 있어요. 자, 오더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만 비교할 건가요? 연도만 비교할 거예요. 오더 데이트는 연, 월, 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연, 월, 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무슨 함수를 써주시면 되냐면 year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year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날짜 타입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order date라고 하는 날짜 타입의 변수를 주시면 돼요. 뭐 if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진 않지만 그냥 대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2018년도 매출만 찾을 거기 때문에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숫자로 2018하고 같으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이라고 하는 건 then이에요. then. 그러면 매출이 sales죠. sales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else가 없어요. 그냥 an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오더 데이트의 연도가 2018년도이면 sales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각 행별로 이 함수가 적용이 되겠죠. 각 행별로 첫 번째 행에서 2018년도가 맞으면 세일즈 선택 아니면 널. 두 번째 행에서 세일즈 선택. 이어가 2018년도면 매출액 아니면 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능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함수를 적용을 할게요. 무슨 함수를 적용을 할 거냐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할 거예요. sum. 지금 if가 사라져 버렸죠. 여기 아까 있었던 if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안쪽에 있는 이 if식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 sum 함수 안에다 넣을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어. 합계를 계산해라 이거예요. 합계를 계산해라. 무슨 합계를 계산해라? 만약에 이어가 주문 날짜의 연도가 2018년도이면 세일즈를 선택해서 세일즈의 합계를 계산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세일즈 2018이라고 하는 거를요. 세일즈 2018 여기 행에다 이렇게 올려볼까요? 합계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막대로. 막대로. 썸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2018년도 전체 매출은 586, 665, 844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얘도 바꿀게요. 자, 2018년도 대비 그 다음에 2019년도. 그럼 2019년도에 그 계산식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계산식이 똑같고 숫자 하나만 바뀌면 되지 않을까요? 자, 조금 쉽게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일즈 2018에서 드랍다운 메뉴를 이렇게 열어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제. 복사예요, 복사. 아, 복제를 하시면 밑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음. 여기에 세일즈 2018 복사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이거를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편집. 다시 드랍다운 리스트를 펼치시면 편집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변수 이름에 복사본 이렇게 남겨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19년도를 계산할 거니까 여기를 19 변수 이름 자체를 그 다음에 비교식을 2019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주문 날짜의 연도가 2019년도일 때 세일즈 선택해서 sum 합계를 계산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확인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얘도 행선반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여기 570, 050 이렇게 나가죠. 네, 좀 줄었죠. 우리 시트 1번에서 했었던 거 보시면 2018년도는 586, 665 전체 합계, 그죠? 그 다음에 2019년도는 570, 050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이 값하고 우리가 수식으로 만든 여기 있는 값하고 다르면 안 되겠죠. 네. 정확하게 우리가 수식을 제대로 만들었고 계산 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서요. 2018년도라고 하는 변수와 2018년도 세일즈, 그 다음에 2019년도 세일즈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가지고서 월별 막대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월별 막대 그래프 그려볼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준비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그 계산된 필드 만들기까지 준비만 만들어 두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